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어저께 있었던 제주 SK 대 울산 HD 경기를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두 팀이 이제 결과가 이제 2대 0으로 갈렸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2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3연승 행진을 하게 됐고, 반면에 제주 SK는 이제 첫 라운드 광주랑 비긴 다음에 세 경기를 내리 패하면서, 그리고 실점도 계속 두 개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 일단 그 제가 제주는 한번 그 안양전 끝나고 아마 리뷰를 했을 거예요. 제주 안양 그 경기를 끝나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울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겠다 싶었는데, 제주도 3연패를 하다 보니까 조금 할 얘기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제 이번 라운드에서 4라운드에서 그 김천하고 저기 어디죠? 저 광주 경기를 리뷰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직까지 시즌 초반에 리뷰 안 한 팀들이 있다 보니까 그 팀 리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호 선수가 이제 전반에 너무 일찍 퇴장 당하는 바람에 두 팀 리뷰를 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는 바람에 이제 다른 경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예 하지 말까 하다가 이제 제주 울산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일단 제 생각에는 제주 이야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울산 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주 얘기가 조금 짧고 울산 얘기가 좀 길 것 같아가지고 제주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외국인 지도자 선임해가지고 잘하는 팀들이 있어야지 좀 다른 외국인 지도자 이제 그 선임에 좀 더 다른 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돼야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K리그뿐만 아니라 그 다른 어떤 유럽이라든지 그 다른 리그를 좀 경험하신 지도자들이 와서 좀 K리그에 좀 제가 보기엔 좀 천편일률적인 그런 경기 대응과 다른 모습을 좀 보고 싶다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최근에 흐름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제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경기 전반전에는 찬스들도 좀 왔었고 후반전이 막 답답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장면들이 몇 번 나오기도 했고, 제가 그 전에 봤던 안양전에도 제가 주도권 유지 좀 하는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고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그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제주 팬들이 느끼시기에 이번 경기 그렇게 재미없었다 라고 느끼셨을 것 같고, 찬스들이 오긴 왔지만 찬스들 그러니까 유슈팅 6개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유슈팅 6개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주가 뭐 공격이 원활하게 돼서 6개의 유슈팅을 만들었고 막 진짜 막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못 넣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제주가 그런 건가? 라는 생각, 패했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주는 제가 생각하기에 유슈팅은 6개라서 울산보다 많았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경기력, 나은 경기 그 운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둑을 좀 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 된 장면은 그 네게바가 이제 골대 맞춘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거 굉장히 이제 빌드업이 잘 됐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울산이 잘했던 거랑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제주가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오면서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빌드업 할 때 공 없는 선수들이 이제 공간을 향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게 이제 어떤 뭐 대충 뭐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기서 센터백 공 잡아서 풀백 넣었을 때 예를 들면 이 선수가 받아주러 옵니다. 윙이. 그러면 보통 잘 안 풀리는 팀들은 여기다 투입했을 때 여기가 바짝 따라 나오면 그대로 여기서 공 잡고 돌아서려다가 안 되니까 뒤로 돌아 나오고, 뒤로 돌아 나오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반복되기 시작하면, 좌우에서 반복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U자 빌드업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니라 어 제주 같은 경우는 3자 움직임을 적절히 쓰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볼 여기 투입되고요. 이제 압박하러 오겠죠? 그럼 공 잡아놓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 선수가 이렇게 깊은 위치에 있다가 예를 들면 받아주러 옵니다. 받아주러 오면 따라올 텐데, 왜냐면 돌아서면 골치 아파지니까 따라올 텐데, 그러면 여기 볼이 없던 이 미드필더 선수가 접근해주면서 받아주러 오는 경우 딱 오죠. 그러면 여기 딱 받아주러 올 텐데, 그때는 사실 여기 있는 선수들이 여기 바짝 붙어주면 좋겠지만 이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공은 이 세 선수가 돌리고 있었으니까 볼이 없는 선수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 선수도 묻어 있다가 예를 들면 순간적인 움직임을 가해서 공이 한 이쯤 들어왔을 때 톡 튀어나와서 여기 움직여서 가면 따라올 수 있지만 여기서는 본인이 볼 잡는 데 크게 문제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앞에 있는 선수한테 돌려대는. 그래서 이 선수는 여기를 쫓아왔지만 그냥 원터치에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인데, 요런 움직임들을 곧잘 합니다. 그래서 미드필더 쪽에서 한두 번씩 나오고, 요런 거 좀 빌드업에서 좀 세밀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고, 그게 네게바 장면이 그랬던 장면으로 전 보여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아마 그 기티스한테 들어간 거를 원터치로 된 거를 기티스가 여기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오지혁 선수가 아마 잡아서 측면에 뛰는 네게바 앞쪽으로 연결한 그런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패스들이 많이 나오면 제주도 이제 공격이 좀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요게 전반적으로 경기 운영할 때 상당히 필요한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긴 해요. 기본적인 움직임. 왜냐면 이게 압박 들어오거나 이럴 때 이제 압박을 풀어나오려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원터치 패스나 투터치 패스, 그래서 3자 움직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단초가 좀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 더 문제가 커졌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제주는 좀 불운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첫 경기부터 이탈로 퇴장당했었고, 그 다음에 이창민 선수가 또 금방 다쳐가지고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선수단 구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자꾸 중원 쪽이 특히나 중요한데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었고, 이번 경기도 이탈루 선수하고 장민규 선수가 나왔는데 장민규 선수가 나쁘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이창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경기 운영 능력이라든지 뭐 그 볼을 순환시키는 거에서의 그 지능들, 그런 것들을 쫓아가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전반적인 주도권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어 심하게는 아니지만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도 어차피 주중 경기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 좀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지우 선수도 오랜만에 출전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준하 선수도 있었고, 그 또 다른 선수 있었나요? 그 외에는 없었나? 예,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박민재 선수인가요? 그 이제 신인 선수도 데뷔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약간 좀 로테이션을 돌렸단 말이죠. 그 전에 이제 김건웅 선수가 나오기도 했었고 막 그랬었는데, 그 오지혁 선수가 또 남태희 선수 대신 나왔죠. 그런 선수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경기를 치러가면서 조직력을 높여가야 될 시기고, 그다음에 감독이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로테이션을 또 돌리다 보니까 경기력이 전반적으로 더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저는 음,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이번 울산전 경기력은 안 좋았는데, 지난번 제가 안양전 봤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그 울산전에서도 나왔던 몇 장면들은 요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줄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잘 살려간다 그러면 제주도 반등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창민 선수 복귀하고 그러면. 근데 이제 제가 좀 하나 제주 쪽에서 이제 그렇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 반등은 좀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번 시즌 뭐 강등 위협이 아주 큰 시즌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주도 기업부단이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이 있을 텐데, 지금 이런 분위기가 오래 가게 되다 보면 선수단 자체에서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팀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지난 시즌에 울산한테서도 봤었고, 그 전 시즌에 전북한테서도 봤었죠. 전북이나 울산도 무너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런 흐름이 가다 보면은 좀 안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 안 좋게 봤던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볼 투입하고 옆에 제3자 움직임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후방 쪽, 전반적으로 본인들 이 뒤쪽 엉덩이 쪽에서 돌리는 거는 그래도 곧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속도를 살릴 수 있을 때, 예를 들면 말했던 그 네게바 찬스, 전반 13분인가요? 그 네게바 찬스 같은 장면들이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속도를 붙이려고 하다가 매번 붙일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패스가 약간 뭐 뒤로 온다든지 뭔가 상대 수비수한테 한번 걸렸다든지 하면 이제 제동이 걸릴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이게 뭐 그 울산 설명한다고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냥 이 주황색을 그냥 울산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속도가 잡히고 나면 이게 뒤로 물러설 거 아니에요, 수비진이. 촘촘하게 라인을 잡고 설 텐데, 그럼 요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공격할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사실 그러니까 파이널 서드 쪽에 와서도 이쪽 이 공격 지역 이 지역의 공이 이제 돌기 시작하고 이쪽에서 돌리고 싶어 할 때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파괴하고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저는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게 제주한테는 가장 뼈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0대 0이고 서로 밀고 밀리면서 그래도 누가 균형을 무너뜨릴 건지 그렇게 주도권 싸움을 하는 와중에는 제주가 몇 장면 좋은 장면을 보였다. 뭐 이탈료가 또 거기서 멋진 오버헤드킥도 했다. 조현우가 막았다. 이런 얘기들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후반전에는 너무 단순화됐었어요. 그러니까 네게바가 드리블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네게바 드리블을 이용하겠다. 그래서 이쪽한테 드리블 돌파 시도시키겠다. 이거 좋아요. 네. 이 플랜은 좋은데 요 플랜을 그냥 네개봐 네가 해줘 이렇게 하는 거면 이거는 점수가 예를 들면 네개봐 전술 자체가 뭐 한 50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다 몇 가지 요소를 더하면 이 50점짜리 전술이 80점, 90점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네개바는 대각선으로 드리블 치는 거 좋아하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좋아하니까 매번 김윤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줘야 된다. 김윤성이 이쪽으로 돌아서 이 선수가 여기를 따라가게 만들면 미드필더가 채워주러 오겠지만 이때는 네게바가 여기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더 저돌적으로 돌파를 할 수 있도록 하자 라고 예를 들면입니다. 그렇게 그런 세부 전술을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뭐 김윤성 선수가 돌아가게 만들자 해서 돌아가게 만들면 이 선수가 아까 따라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채운다 그랬잖아. 그러면 네게바가 여기서 드리블 치다가 멈추고 중앙 쪽으로 이동하는 척을 하다가 일로 빠지는 공격수한테 넣어서 하프스페이스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자 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 선수가 이제 합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네. 그렇다 그러면 네게바가 드리블 돌파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팀이 이제 공격적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전술이 완성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네개바의 개인 능력을 활용한 전술들을 바탕으로 다른 요소들을 더해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했는데 후반전 잘 생각해 보시면 거의 제주는 그냥 크로스에 의존해서 기티스 머리 맞추고 떨어지는 걸 주워먹자는 것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거기서 분명 찬스가 왔었어요. 김신진 선수가 막 슈팅도 막 기록하고 그거 막 이재익이 몸 던져서 만지고 이런 막아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외국인 감독을 불러올 때 바랬던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지도자 선생님들이나 사실 뭐 어떤 동네 축구를 가더라도 그러니까 저희 뭐 그냥 아마추어 축구에서도 대회인데 이거 지고 있는데 이거 지면 안 된다 할 때 그냥 롱볼 붙이고 그냥 우당탕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싶어서 우리가 사실 제주 팬들이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올 때 기대감을 보이고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풀백의 전진이라든지 하프스페이스 공략이라든지 이런 데 침투한 다음에 컷백 패스들 뭐 크로스 패스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해 줘야 되는데 거의 특히나 왼쪽도 아니고 네개바 쪽에서만 그냥 크로스가 단순하게 올라갔던 것 같아서 요게 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네, 김준하 선수가 이제 전반전에는 조금 뭐 보야니치 다리 사이로 뺀다든지 몇 번 번뜩이는 드리블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후반전에는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 본인들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경기력을 내는 거 말고 본인들이 실점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 0대 0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반드시 오늘 승리를 잡아야 되겠다. 이거 생각했을 때는 내려선 팀 상대로도 좀 세밀하게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제주는 사실은 그냥 K리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축구를 하고 좀 더 확률 높은 축구. 그러니까 좋은 축구라는 거는 확률 높은 축구. 그래서 조금 더 골문에 세밀하고 좀 정교하게 들어가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축구를 한다 그러면 그게 좋은 점은 사실은 그 세밀하고 정교하니까 확률이 높다는 거죠. 선이 굵고 투박한 축구보다 골을 득점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승리할 확률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확률이라는 거는 결국 뭐 한두 번은 승패가 달라질 수 있지만 경기력하고 경기력 도르라고 해서 그렇게 바뀔 수 있지만 장기 추세로 보면은 그 경기가 한 시즌 내내 38경기로 간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잘하는 팀
경기력이 좋은 팀한테 결과가 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려면 제주도 좀 더 디테일을 가다듬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테이션이 가동됐기 때문에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첫 경기나 두 번째 경기 제가 좀 봤었는데 그 경기들보다 명확히 나아졌다라고 하기에는 좀 아직 그런 면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나아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외국인 선수도 좀 추가로 영입하는 것 같고 부상 선수들 돌아오고 하면 좀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는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과 제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좀 힘든 때가 되지 않을까. 이럴 때일수록 꾸역꾸역 이기고 한 경기를 이김으로 해서 자신감을 찾는 게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제주 팬들한테 좀 안 좋은 소식이고 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4월 초까지 경기력이 안 좋다 그러면 저희 부천도 한번 원정에서 승리를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 그런 한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울산 얘기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저도 봤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화제였어요. 그 김현석 감독님이 야 희균아 뭐 진현아 너희 너무 톱 쪽으로 많이 붙어가지고 공이 안 돈다. 부천전에서 너희 둘이 자리 바꿀래? 그랬더니 좀 해보고 바꿀게요. 그래 알아서 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게 리더십이 뭐 그 약간 삼촌 리더십이다 하면서 이제 전술보다 맨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저는 이번 경기 보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울산하고 부천 경기는 또 그 저기 그 리뷰를 할까 하다가 안 했거든요, 사실. 왜냐면 부천 경기 너무 리뷰를 많이 하면 이건 또 이제 제가 너무 팬심을 담아가지고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안 했는데 사실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나왔던 장점들이 이번 경기들에서 좀 나온 것 같아가지고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거를 이제 김윤석 감독님의 그 인터뷰 있잖아요. 그 형님 리더십과 한번 버무려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 좋게 봤던 것들은 그 알아서 해가 잘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 경기 같아요. 근데 이게 일리가 없지 않,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경기력이었어요. 이번 경기에서도 지금 이동경 중앙에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들어오고 배치상으로는 이기균하고 이진현이 마치 윙포워드인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윙포워드라기보다는 사이드 미드필더에 가까운 느낌이죠. 그래서 약간 위치가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동경하고 같은 라인 쪽에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좀 변형되는 형태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허리 쪽에는 보현이치랑 이규성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 약간 느낌이 만약에 진짜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김현석 감독님이 관리만 한다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제가 보기에 이 팀의 중추는 이규성하고 보현이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은 뭐 이동경이 핵심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맞을 수 있는데 이 팀의 전반적인 스타일을 규정하는 거는 보야니치와 이규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두 선수가 좋아하는 운영을 해요. 볼을 많이 만지고 그 돌리면서 틈을 만들면 전진하고 전진 패스를 과감하게 시도하면서 직선적인 패스를 쫙쫙 시도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측면 나가서 측면으로 연결해 이게 아니라 측면으로 연결했다가 측면 쪽으로 나갔다가 혹은 전진했다가 리턴 패스 나오는 걸 이용해서 이유성하고 보야니치가 이제 풀어내주는 그래서 이 허리 쪽에서 굉장히 이제 공격 전개를 많이 해주는 유형으로 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팀이 진짜 선수들끼리 그 조합을 고려해가지고 어떤 감독님의 특정한 색깔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규성 보얀치가 전 핵심으로 보이고 물론 이동경 선수가 잘해주는 건 맞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허리 중앙 쪽에 좀 강점이 있는 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 빌드업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라볼피아나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보얀치가 빠지기도 하고요. 이규성 선수가 빠지기도 하고요. 둘 중에 한 명이 빠지는 상태가 오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형태가 변화가 쫙 오는 게 잘 돼요. 뭐 어떻게 되냐면 조현택 선수가 원래 저희 부천에 있을 때도 굉장히 윙백으로 이제 각광받았던 선수거든요. 풀백보다는 거의 윙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 라인 타는 거 좋아해요. 그 다음에 최석현 선수도 이거는 거의 그 뭐 지시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라인 쪽을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라볼 피아노로 딱 바뀌거나 아니면 이렇게 둘둘 서더라도 이 선수들이 제일 바깥쪽 채널 그러니까 이쪽 5개 맨날 나누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럼 이 바깥 채널을
풀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진현 선수하고 이희균 선수는 측면으로 이렇게 나가줄 수도 있죠. 하지만 기본 위치 중앙 쪽에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 풀백을 안으로 붙여놔요. 자기 쪽 따라오게 붙여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변형이 오는데, 이렇게 셋으로 바뀌어서 가지고 이렇게 되면 여기 있던 이진현이나 이희균 선수가 이따금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동경 선수가 가끔 내려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사실 이거 3-2-5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숫자 들리는 거 잘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전개를 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이 선수가 여기서 뒤에서 빠져서 공 받으러 나간다 그러면 마크맨 잡기가 힘들어요. 이 선수가, 풀백 선수가 예를 들면 내려가니까 원래 내 마크맨이었으니까 따라갈게 하고 따라가면 여기 누가 막어? 그러니까 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패스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미드필더 선수가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선수가. 근데 이 선수도 방금 전까지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던 선수가 라볼피 하나로 빠져나가거나 가끔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하니까. 그럼 이 선수는 본인 마크맨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따라가다 말 텐데, 그 순간에 이 선수가 갑자기 탁 튀어나와가지고 나 미드필더, 나 공 줘, 이렇게 해서 공 받아버리면 순간적으로 이 선수도 헷갈린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균하고 이진현이 중앙 쪽에 배치돼서 이 빌드업의 관여를 적절히 해주면서 이 보야니치, 이규성의 빌드업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공 받아서 연결해주고 다시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제가 보기엔 전반적으로 그런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았을 때 그런 것들을 잘 풀어가지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는 것 같고, 이 바깥쪽으로 연결됐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도 명확하게 공격적으로 하려는 게 보였던 게 뭐냐면,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던 장면이 후반전에도 나왔는데, 야구가 슈팅을 못했어요. 날려먹었나? 이 조현택 선수 쪽으로 공 들어갔을 때 여기서 야구가 이렇게 뛰고, 그래서 이 선수는 따라 나오면 너무 멀게 만들고, 대신에 이제 본인 앞에 있는 이 센터백보다는 뒤로 들어가서 이제 이 선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조현택 선수가 감아주듯이 여기다 때려주고 여기서 야구가 먹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선수가 윙백이니까, 사실 측면 수비수니까 이렇게 깊이 올라와 있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하지만 또 측면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로스를 계속 이 야구 쪽에다가 투입하면서 야구가 등도 잘 지고 또 힘도 좋고 스피드도 있는 선수니까 이 선수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 중앙 집중형 울산의 이 허리진에 맞는 전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울산은 본인들 구성에 맞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제주랑도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었다 그러는데, 말씀드렸는데, 전반 초반에 아주 시작하자마자 막 풀어나온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 장면도 그렇고, 지난번 울산이 부천 원정 왔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야구를 쓰는 걸 되게 잘 쓰더라고요. 아침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구한테 투입하고 여기서 야구한테 밀어 넣었을 때 야구가 이제 본인이 힘도 좋고 등지는 걸 잘하니까 여기서 버텨줄 수 있는데, 여기서 야구가 그냥 야 네가 돌아서 뭔가 해, 이게 아니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야구한테 야 야구야 너 주변에 사람 많잖아. 이동경도 있고 이희균도 있고 이진현도 있잖아. 여기서 움직이는 선수한테 탁 옆으로 내줘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받아가지고 뒤에다가 연결만 해줘. 그냥 리턴만 내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울산이 약간 이렇게 풀어가요. 10번이 이동경 선수 느낌이 나니까 바꿔보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 보야니치가 야구한테 투입합니다. 그러면 센터백들이 여기 이제 야구가 워낙 있으니까 잘하니까 압박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리턴을 여기다 내줘 버려요. 그럼 이동경 선수한테 누가 붙어 있긴 할 텐데, 그때 이제 이런 선수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가 본인이 공을 잡으면서 돌진 않아. 하지만 공을 계속 잡으면서 어그로, 그러니까 중앙 수비수들의 관심을 본인이 끌어놓고 이걸 리턴 내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선수들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뒷공간 일루 침투할 수도 있고, 이번 경기에서 두 번째 골 나오는 장면도 보시면 이동경 선수가 이쪽에서 딱 푹해서 공 잡았을 때 야구는 중앙 쪽에 딱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라인 잡혀 있는데 여기를 이기균 선수가 이렇게 팠나요? 그래서 이게 수루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수루 패스가.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확실하게 공을 많이 만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조현택에 막 침투하는 거 이런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수비들을 많이 끌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 선수가 또 그 욕심 안 내주고 이선한테 내주면 이선에서 이제 여기가 좁으니까 뭔가 짧게 풀어나가거나 이희균, 이진현 다 머리 좋은 선수들이니까 뒤를 파고 들어가면서 찬스를 만드는 거죠. 근데 야구가 그러면 이때 얻는 이득이 뭐냐? 야구한테 제가 보기에는 너 돌아서려고 하지 마. 그냥 리턴 내줘. 등만 잘 져줘. 그 다음에 리턴 내주면 돼. 이렇게 분명히 지시를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원래는 여기서 돌려 그러면 공 뺏기고 계속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 2선 내주고 보니까 2선한테 공이 한 번 돌아서 이렇게 오면 이번 경기 딱 그랬잖아요. 이희균 선수한테 찬스가 났어. 근데 이희균 선수 거 김동준이 막았어. 근데 야구가 여기서 들어갈 때는 아무도 견제를 본인을 못했거든요. 견제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구가 등질 때는 견제를 많이 받아. 근데 그때는 해야 되는 게 단순합니다. 등지고 내주면 돼. 거기까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2선 연결해주고 다시 페널티 박스 안으로 2선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본인의 견제를 떼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야구로서도 골 넣을 기회가 늘어나죠. 그러면 야구는 이득이란 말이야. 왜냐면 본인은 골 넣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야구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시를 잘 이행하면서 뭔가 내가 이렇게만 해주면은 우리 동료들하고 골 많이 만들 수 있겠다. 내가 공격 포인트도 많이 만들고. 왜냐면 이 선에 있는 이희균 또 이진현 이런 선수들 다 도움 잘 주는 선수들이잖아요. 사실. 그죠? 음. 그래서 저기 부천전 때도 골 그렇게 넣지 않았나? 이진현 선수가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예. 네. 맞나? 갑자기 부천 기억이 안 나네. 찾아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 야구가 넣었잖아요. 전반 38분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한 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제주한테 말씀드리려다 또 못 드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저건 것 같아요. 그 울산이 전방 압박을 전반전에 시도하니까 그 로테이션 멤버들이 들어와서 그런지 전방 압박 대처가 잘 안 됐다. 그게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 좀 드리려고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울산은 괜찮은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승현 선수의 세트피스 골이 굉장히 귀중하게 작용을 하고 그 덕분에 이제 승리를 수월하게 따갈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울산이 경기력이 끈끈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울산이 보니까 뭐 정승현 선수 인터뷰 보니까 원팀이 돼가지고 되게 지금 요즘 끈끈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봤는데 그게 이제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일단 선수단 분위기가 좋다 이 얘기는 알겠는데 근데 전술적으로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이 팀이 확고한 어떤 전술적인 색채나 지향점을 가지고 있진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승현 선수도 예를 들면 이게 뭐 제 추측이지만 그 전술이 좋다 그러면 막 전술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뭐 최근에 하는 축구가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원팀이 됐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좀 받아들여졌거든요. 그 부분이 최근에 상승세를 설명할 때. 근데 이제 그게 저는 확고한 지향점이 없다는 거에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게 저는 가끔 위험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과르디올라 그러니까 모든 결과를 다 보장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거예요. 이번 경기에서도 후반전 막판에 찬스가 제주한테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게 울산이 제가 보기에는 물러서고 밀려 나간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지금 이렇게 주황색으로 잡아놨지만 이거 그냥 울산 수비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수비를 한다 그러면 기티스가 여기에 붙어 있어도 헤딩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떨어지는 지역이 이 뒤쪽이 되거나 뭐 여기 떨어지겠죠. 이렇게 될 텐데 제가 그 기억하는 후반전에 경기가 계속 이제 밀려날 때는 울산 선수들이 좀 이 안쪽까지 수비 라인을 누르고 있어가지고 계속 기티스가 이쪽에서 공을 막 머리 맞추고 막 이제 뒤지고 볶았단 말이죠. 물론 이게 자연스럽게 제주한테 뭐 흐름을 내주고 이런 걸 수 있고 제주가 이제 더 강하게 나오니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울산이 2대 0으로 이기고 있고 어떤 확고한 색깔 우리는 주도하고 끝까지 90분 내내 주도하고 완벽하게 통제한 상태로 경기를 끝낼 거야라고 요즘엔 그런 유형의 팀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물러나고 오히려 찬스를 내주는 결과를 내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 확고한 철학이 부재했을 때 본인들이 밀리는 경기를 하거나 본인들이 뭔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럴 때 확고하게 그걸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건 좀 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울산이 본인들보다 좀 체급이 낮은 팀들, 우리가 개인 기량에서 이길 수 있어라고 한 팀들 말고 울산이 앞으로 상대해야 될 팀들 중에서 확고한 철학과 비슷한 수준의 선수단 구성을 가지고 있는 팀들을 상대로는 조금 고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확고한 색깔이 있으면 좀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울산보다 전력이 강하다고 할 만한 팀이 별로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전하고 전북이 경기력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은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울산을 이걸 제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뭐 이제 서울 정도 남는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런 상황이라서 울산이 뭐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김현석 감독님 얘기 좀 드리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김현석 감독님이 매니징에 집중하신다고 하지만 저는 그 약간 한마디였지만 거기서 이제 그냥 다 추측입니다. 다 저의 그 뇌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김현석 감독님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보니까. 왜냐면 그 화제가 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균아, 진현아, 너희가 너무 톱 쪽에 많이 붙으니까 볼이 안 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경기 부천 경기잖아요. 부천이 이제 3백 세우고 뒤에 이렇게 촘촘하게 세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진현 선수하고 이균 선수한테 톱 쪽으로 너무 붙었다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이게 약간 뭐 추측컨대 너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쪽이 얘네가 안 그래도 이렇게 볼 돌리려고 할 때 여기가 빡빡해서 공이 안 돌아, 좀 받아주러 오고 좀 할래?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뭐 반대발로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왜냐면은 이진현 선수가 그때 오른쪽으로 나왔나 그랬었는데, 이게 바깥쪽에서 본인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플레이들보다는 여기서 그냥 공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런 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뭐 정확히 어떤 의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김현석 감독님 보시기에 뭔가 아직 안 되는 이유를 짚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런 식의 지도자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최강희 감독님이 좀 이런 스타일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최강희 감독님 잘하시는 게 뭐였냐면, 제가 기억하는 거는 선수들끼리,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막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해서 막 본인의 색깔을 주입한다기보다는 좋은 선수들 데려다 놓고 이 선수들이 시너지 낼 수 있게 딱 해주는데, 어느 순간에 팀이 잘 안 되면 그걸 고칠 수 있는 거를 딱 내놓는 지도자. 그러니까 본인의 전술을 택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해봐 하는데, 그걸 딱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또 이제 정확한 거죠. 그래서 교통정리 딱 끝내버리는 거죠. 야 지금은 네가 이렇게 해주고 네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해? 라고 해서 정리시켜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야구가 잘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야구한테 뭐 어떤 그 본인이 원하는 막 그런 움직임들을 막 해주기보다는, 야구 너 잘하는 건 뭐냐? 골 넣고 싶지 너? 그러면 등져주고 이선 줘. 이선 주면 얘네가 다 해줄 거란 말이야. 그럼 네가 골 넣기가 더 쉽다고 하는데 야구가 납득이 된 거죠. 아 이동경 얘도 잘하고 이균, 이진현 다 나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선수들이야. 그러면 내가 딱 진짜 말한 대로, 감독님 말한 대로 딱 등져주고 내주고 나면 얘네가 만들어줬을 때 내가 딱 골 넣기가 좋겠다. 네. 그러니까 그 교통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야구가 이제 돌아서 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 이게 매니징 하시는 분들도 전술적인 눈, 그러니까 축구적인 눈은 있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한다 그러면 저는 성적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그런 말했던, 이렇게 뭔가 본인들하고 비슷한 팀 만났을 때 흔들릴 수 있다. 요거는 제가 생각하는 울산의 좀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다 그래서 이제 울산이 막 성적이 이렇게 내려갈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좋은 스쿼드를 가지고 있고, 윙포워드가 좀 벤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윙포워드 쪽에서 이제 넓게 벌려서는 선수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거는 본인들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울산은 뭐 이번 시즌에도 좋은, 그래도 괜찮은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울산, 그 제가 프리뷰하면서 제가 그랬었잖아요. 울산 괜찮을 수도 있다. 너무 다들 그 울산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많은 분들이 울산을 이렇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 그잖아요. 프리뷰한 것들 다들 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잖아요. 근데 제가 잘 본 것 같습니다, 저 생각하기에. 제가 맞았다는 얘기를 자랑하고 가려고 이러는 건데, 하여튼 울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3연승 한 울산은 3연패한 제주하고 비교했을 때 두 팀의 좀 상반된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그 분위기가 또한 그런 결과로 또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은 이런 흐름이 깨지지 않도록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 제주는 한번 꾸역승이라고 하죠. 어떻게든 한번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좀 반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길어졌으니까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